엑셀과 엑셀 안에 있는 이제 VBA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 자동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해야 되는 상품이 1000건, 10,000건 이상인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자동화를 배웠더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아도 다 자동화를 할 수 있어서 비용도 굉장히 좀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번 배웠더니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생겼을 때에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는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자동화 유튜버 윤자동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자동화 사례들을 직접 또 만드셔서 외주로도 제공해 주시고 강의로도 알려주고 계신데,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다양한 자동화 사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대표적인 사례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엑셀로 대시보드를 만드는 영상이었는데, 대시보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고 복잡해 보이고 그렇지만, 엑셀 안에 있는 기능만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영상을 보면서 편하게 따라 했는데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대시보드들이 만들어져서 되게 좋더라 라고 해주셨던 영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엑셀로 직접 만드는 건데, 아예 엑셀에서 직접 입고하고 출고하고, 그래서 재고가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엑셀만으로 직접 구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재고 관리 프로그램의 부족한 기능에 좀 목말라 있던 분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그걸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각화 해가지고 지표들을 보여주는 거랑 DB 입출력하는 거를 다른 툴 전혀 없이 엑셀만으로 구현하셨다는 얘기죠? 네, 엑셀에 있는 이제 VB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것만으로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하지 않아서 그냥 엑셀 안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 차트 이런 것만으로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와,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툴을 새롭게 배우고 이런 것들에 거부감이 좀 있고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엑셀만으로도 자동화 관련된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엑셀만으로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의 초반에 한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10년 정도는 엑셀 외에는 사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든 툴이든 이런 걸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엑셀과 엑셀 안에 있는 이제 VBA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 자동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엑셀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동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 막 자동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조금 처음에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지 그 가이드를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업무 속에서 자동화할 것을 찾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반복적인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문제 정의가 사실 진짜 어렵죠. 사실 컨설팅 하거나 이렇게 코칭해야 되는 상황에 보면은 뭔가 어려움은 있으신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문제 정의만 잘 도와드려도 그 뒤에는 순탄하게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요거부터 좀 배워봐라. 엑셀과 엑셀에 있는 VBA를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감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엑셀 VBA는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뭔가 설정을 할 것도 사실 없고, 그래서 내 컴퓨터에 엑셀만 설치되어 있으면 사실 누구나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매우 접근성이 좋고 난이도도 굉장히 좀 쉬운 언어에 속하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 분들이 배우셨을 때 엑셀의 업무를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그리고 챗GPT가 있어가지고 VBA 코드도 정말 잘 짜주거든요. VBA 책 펴고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윤자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일을 그냥 챗GPT에게 설명해주고 VBA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지를 한번 조언을 구해보시고, 나오는 코드 가지고 아마 바로 안 되겠죠? 덜그럭거리겠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한번 덜그럭거리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 말고 이런 소규모 사업자나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작은 팀 같은 데도 자동화 고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 어떤 자동화 사례들이 있었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관련된 관계자분이 교육을 들으러 오셨는데, 쇼핑몰에서 내 상품의 어떤 정보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정해야 되는 상품이
프로그램이 1000건, 10,000건 이상인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자동화를 배웠더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아도 다 자동화를 할 수 있어서 비용도 굉장히 좀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번 배웠더니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생겼을 때에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는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부동산 쪽에 이제 부동산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교육을 들으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부동산 쪽에도 그 여러 가지 사이트에 관련된 매물들, 부동산 매물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다양한 매물들을 수집해서 분석해서 어떤 상권을 분석한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에도 다 사람의 손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조회하고 엑셀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수동으로 노가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자동화를 배우셨더니 그냥 클릭 한 번에 많은 사이트에 있는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엑셀로 잘 수집하는 이런 자동화들을 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엑셀과 엑셀 VBA는 처음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잘했던 건 알겠는데, 사실 다른 파이썬이나 뭐 오토아키나 뭐 다른 툴들, 뭐 제피아나 메이크 같은 것들은 사실은 잘 모르셨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거 배워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뭔가 공부라거나 학습을 하는 편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해지면 그냥 경험하는 편인데, 한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웹 개발 같은 거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제가 엑셀로 만들어드렸던 그런 솔루션 때문에 제가 웹 개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홈페이지를 개발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할 수 없으니까 거절을 했었는데, 그냥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기회에 그러면 한번 웹 개발도 배워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돈을 무작정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 시간을 3주로 잡고 3주 동안 홈페이지 개발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거든요. 뭐 회원가입 만들고, 뭐 조회하는 게시판 만들고, 글 쓰는 거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저런 기능들을 만드는데 3주 동안 정말 제 온 정신을 다 쏟아부었고, 정말 그렇게 하니까 3주가 지나서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긴 하더라고요. 약간 허접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좀 수정을 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육아에 참여 못한 어떤 미안한 마음에 딱 돈을 교육실료 받은 걸로 바로 와이프를 백화점에 데려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품백을 한번 사봤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군요. 근데 저는 요즘 시대의 전문가가 되는 법에 대한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이게 공부를 쭉 하고 학위를 받고 어느 한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정받은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게 옛날의 전문가의 개념이었다면, 사실 윤자동님은 이 커리어도 일단 닥치는 대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다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게 좀 새로운 전문가의 탄생이 아닐까? 좀 오버해서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비슷한 식의 어떤 고민을 하고 비슷한 실행을 했지만, 사실 그 매번 새로운 과제를 부딪히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데, 그분께서는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겠지만 내 다른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가족과의 시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가치 있는 건데 그런 걸 포기하고 그런 되게 다양한 사례를 매진하셨다는 게 좀 되게 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겠지만, 전 되게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돈을 안 받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취미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이 일이 돈이 된다고? 돈까지 준다고? 약간 이런 제가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오랫동안 재미있고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딴 데 가서는 저도 약간 개념 유튜버인 척 많이 하는데 윤자동님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돈 미세처럼 보이네요. 그렇다고 제가 돈에 욕심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돈에 욕심 엄청 많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윤자동님이 다 저희랑 모임에서 만났을 때 전 처음에 좀 놀랐어요. 뭐 애초에 이런 컨설팅이나 PM이나 뭐 개발자나 이런 직무가 아니라 처음에는 콜센터 상담사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던 스토리가 좀 흥미로웠거든요. 어떻게 이 자동화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으로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이제 콜센터 상담원을 구한다라는 내용을 듣고 사실 회사를 들어가게 됐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전화를 한 100콜, 200콜씩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매번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냥 단순히 안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이 요청사항이나 상황을 듣고 요금 같은 걸 계산해 준다던가, 또 조건에 맞는 걸 찾아서 계산해 주거나 자료를 찾아서 그 요청사항에 맞는
필수 안내사항을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종이로 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파일이 여러 개라서 여러 개 파일을 뒤져가면서 찾아야 되기도 하고 뭔가 계산할 때 숫작업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들도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계속해서 노가다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동으로 조건을 좀 입력하면 요금을 계산해 주거나 안내해야 되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자동화를 그때 처음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상담사로서 내 일을 자동화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전사적으로는 어떻게 확장시키셨어요? 그게 사실 되게 우연한 기회였는데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지 않고 혼자 남아서 그 자동화하는 요금 계산기 같은 거를 만들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스태프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보더니 이런 걸 만들었으면은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 나눠줘 봐라. 그래서 저희 팀 내의 동료들한테 나눠줬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점차 전사로 확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상담사들은 좋아하던가요? 상담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혹은 내용을 찾아서 안내했을 때 잘못 안내하거나 잘못 처리하거나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못 안내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평가가 되어서 본인의 급여랑 직결이 되는데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요금을 계산해 주거나 하게 되면 시간도 줄어들어서 더 많은 콜을 받을 수도 있고 정확도도 조금 더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급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셈이죠. 저는 엑셀로만 또 자동화 하셨던 것도 되게 처음에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조직내 확산할 수 있었던 좋은 이유였던 것 같고 당장 우리 조직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비효율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화 시켰으니까 확 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그 직장 내 자동화 사례셨던 것 같아요. 연봉 많이 올려줬나요? 그쵸. 그 당시에는 제가 계약직이었으니까 근데 그걸로 정규직 전환도 됐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더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동화에 관련해서 그때 좀 재미를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하셨어요? 이 회사 내에서 겪었던 자동화의 스킬을 뭔가 부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회사 내에서 누군가가 내가 좀 돈을 줄 테니 좀 가르쳐 달라라는 한번 제안을 받고 외부에서도 그럼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재능 마켓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런 엑셀로 자동화를 해준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좀 많은 부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윤자동 유튜브 스토리에서 재밌었던 게 그 코로나19 당시에 모텔에 가가지고 엑셀 과외 해줬다. 네. 남자 2명을 이제 모텔로 데려와가지고 모텔 사장님이 오해하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용수님 커리어에서도 특이할 만한 게 나름 그 스타트업 업계에서 되게 선망하는 토스의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셨던 경력이 전 좀 눈에 띄던데 어떻게 입사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그 좋은 회사 왜 퇴사하셨습니까? 사실 입사하게 된 계기도 되게 좀 신기했었는데 제가 그런 자동화 관련된 경험들을 이제 10년 넘게 좀 경험을 하고 그 자동화를 했던 경험들이 대부분 누군가가 시켜서 했던 그런 업무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겪은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그리고 남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해소시켜줬던 조금 주도적인 업무였었던 게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토스의 채용 공고 중에서 사실 이력서 없는 채용 공고라는 거를 그 당시에 맞아요. 우연히 했었어요. 네, 봤었는데 저는 사실 이직할 계획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작성했던 이력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가 만약에 필요했다면 애초에 안 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간단하게 그냥 제 상황을 주저리 써서 보냈더니 인터뷰를 대뜸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냥 어차피 저는 붙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한 적이 없었고 2시간 동안 편하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한 5분 만에 합격했다고. 아 진짜요? 쩔었다. 저도 토스 인터뷰 봤었는데 나한테 안 그러던데.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이렇게 한번 입사하게 됐다. 제가 사실 그 용승님이랑 완전 좀 대척점에 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럴싸한 스펙 위주의 인간이고 사실 제가 그 자동화 관련된 유튜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용승님 옆에서 너무 부끄럽네요. 10년 자동화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 2, 3년 했었던 거여가지고 아무튼 저도 이제 더 용승님을 보면서 더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윤자동님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 벌고 계시고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해왔던 그런 업무 자동화의 경험들을 좀 살려서 업무 자동화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개발 보통 이제 두 가지인데 개발은 사실 이제 점점 거의 줄여가고 있고 제가 두 가지를 모두 해보니까 저는 강의가 좀 더 제 성격상 재미있고 잘 맞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강의에 좀 더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코딩 어려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조언하세요? 코딩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는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제가 좌우명이 일단 실행하라라는 요 6글자거든요.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기도 한데 뭘 모르면은 뭔가를 그걸 알기 위해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한창 한 뒤에 뭔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단 필요하면 무조건 부딪혀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무언가 공부를 할 때에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기본을 다져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서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 하면 사실 그 기본을 쌓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부딪혀보자 하고 무작정 찾아보고 그리고 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챗GPT가 그렇죠. 워낙에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일단 실행을 해보면 자동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챗GPT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저희가 또 그런 크리에이터로서 열심히 그런 정보 만들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목마른 자 우물을 스스로 찾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코드 어렵다 그러면 네가 아직 목마르지 않구나. 내년에 다시 오도록 하여라. 그렇죠. 절실하면 사실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 진정성 있게 10년 자동화 외길 인생 찐 진정성 유튜버 자동화 유튜버를 찾으신다면은 윤자동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